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애견남과 테토남, MZ세대의 신조어 분석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혹시 애견남, 테토남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 성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들이에요. 오늘은 이 용어들이 대체 어디서 왔고 또 각각 어떤 남성상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둘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 자료를 통해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MBTI처럼 사람 유형을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호르몬 이름을 가져왔다는 점이 상당히 내 눈길을 끌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개념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용어들 뜻부터 봐야겠죠. 애견남은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서 왔고요. 테토남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따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실제 호르몬 수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각 호르몬이 주는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 거기에 빗대서 성격이나 연애 스타일을 나누는 일종의 인터넷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남성에게도 이 두 호르몬이 다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 용어들은 뭐랄까, 어느 한쪽 호르몬이 연상시키는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남성상, 이걸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분류라기보다는요, 특정 성향이나 관계 스타일을 좀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재미있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견남 하면 왠지 좀 섬세하고 다정한 느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애견남은 좀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고 해요. 상대방의 어떤 작은 감정 변화 이런 것도 잘 알아채고요. 사랑해나 보고 싶다 같은 애정 표현에도 되게 솔직하고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조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연인에게는 아주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테토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쪽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테토남은 조금 더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좀 무뚝뚝해 보이거나 표현이 약간 서툴 수도 있는데 속정이 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흔히 말하는 그 찐데레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말없이 필요한 물건을 쓱 챙겨준다거나 불편한 상황을 먼저 나서서 해결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하, 표현 방식은 다른데 그래도 나름의 듬직함 같은 게 느껴지네요. 자료에서는 이 두 유형의 핵심 차이를 표로도 정리했던데요. 그 부분도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표를 보면 딱 비교가 되는데요. 애견남의 키워드는 역시 감성, 섬세함, 공감 이런 거고요. 표현 방식은 주로 말이나 정서적 교류 중심이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력이 강조되고요. 연예인 예시로는 차은우 씨, 박보검 씨가 언급됐더라고요. 네네. 반면에 테토남은 이성, 현실성, 문제 해결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애정 표현은 주로 행동이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듬직한 매력이 부각되고 예시 연예인으로는 뭐 덱스 씨나 김종국 씨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두 유형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주시니 특징이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만 보는 건 아니고 자료 뒷부분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전제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점도 짚어볼 만하죠. 자료에서 그 여성들이 이 두 유형을 언급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외모와 체력 같은 어떤 매력 요소가 어느 정도는 충족된 상태를 좀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을 나누기 이전에 기본적인 호감 요소도 어느 정도는 고려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특징에 빗대서 남성 유형을 나누는 신조어죠. 애견남과 테토남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 분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 같아서 생각해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용어들이 또 왜 지금 등장했을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기존에 좀 고정된 남성상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 분류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현상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분류가 실제 우리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